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닥터 스테판을 진행하게 된 김지희자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정세 분석의 달인이신 조덕원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예, 안녕들 하시죠, 다들? 예. 아니, 안녕하시죠라는 말이 참 무색한 정세긴 한데. 안녕하시죠? 예, 처음이라서 좀 민망하긴 한데, 네. 그리고 우리 정 실장님, 네. 여하튼 정 실장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엄청난 경험을 많이 한, 네. 무슨 경험? 그 경험이 있다가 또 다 이렇게 에피소드로 다 하나씩. 아, 벼락 맞은 경험. 네. 우리 성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 기자입니다. 네. 목소리 좋고. 예.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지금 전쟁으로 치닫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을 같이 해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숙제를 잘 안 해. 숙제를 잘 안 해서 그래 지금. 주제가 뭔지 몰라 지금. 이 녹음을 지금 편집입니다. 여기 했나요?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아니 이게 더 처음부터 하시면 아니. 알아서 편집하고. 작가 어디 있어? 네, 주제 내가 하지 내가. 근데 닥터 스테판은 그 이제 닥터 하우스처럼 그 어려운 그 정세를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를 그 진단하는 겁니다. 이게 분석하고 해부하면서 진단하는 거고, 진단이 일단 정확해야 처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닥터 스테판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말 그대로 정세 분석이에요. 지금 현 정세 분석인데, 그 최근에 이제 그 희한한 사람이 왔죠.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나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누가 불렀는지 몰라요. 내가 얘기했어 이미 벌써.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캐리 그 국무장관이 중요하죠. 올만한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하겠다고 또 얘기한 것도 변하고, 네. 또 오늘 나왔습니다만은 그 국방위원회 정책국에서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런 전제 조건은 돼야 된다. 이런 대화 조건이 제기됐어요. 하여튼 이런 이 변화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의 정세가 그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정세인데, 전쟁 직전의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또 그리고 전쟁 정세에서 좀 대화 정세로, 전쟁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냐, 이런 거.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 5월 7일 날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할 거냐, 이런 얘기들 다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싸이 신곡이 나왔던데. 처음에는 그거부터 얘기합시다. 처음에는 그 싸이 얘기부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그게 사실 그게 애매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마지막인가 처음 아닌가? 네, 첫 부분에 있지 않나? 네, 수정하겠습니다. 첫 부분인데 그게 참 박근혜 대통령 우리 그럼 한번 지칭하면서 들어보고 갈까요? 그래, 들어봅시다. 그래. 네,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랑가 몰라 왜 화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왜 발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아리까리하면 까리해, 알랑가 몰라 we like party 해 있잖아. 예,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구나. 네, 바로 이런 거였네. 알랑가 몰라 왜 화끈해야 하는지, 거기 부분이 참
하네. 모르겠어요. 이 노린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싸이가. 놀았다고 봐요. 왜냐면 거기 이 말이야 이건 또 이제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마리아 이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마더 파더 젠틀맨인데 나도 처음에 그 영상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처음에 이제 음원만 먼저 나왔잖아요. 네네, 음원을 공개가 듣고는 마더 파더 젠틀맨 뭐 왜 이러지? 그리고 나중에 영상으로 또 그걸 공연할 때 보니까 4.13 해프닝 거기 공연 때 그것도 굉장히 크게 반복하고 그래서 저게 뭔가 했는데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거라는 그 분석이 대세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건 뭐 확실한가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다. 그렇게 이렇게 보이도록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motherfucker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알랑가 몰라 왜 박근혜야 하는지 이렇게 되는데 뭐 이를테면 그거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왜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고 박근혜가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그렇죠. 들 수도 있어요. 네.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박근혜 취임식 때 공연도 한 사람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취임식 때 공연했는데 물 먹일 수 없잖아.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그건 찬양이지 용비어천가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싸이의 지금 기질에 맞지 않는. 이 싸이는 질러야. 네. 그렇죠. 질러야 그래야 싸이지. 제맛입니다. 싸이는 질러야. 그래서 실제로 질렀고 지금 이 비디오를 보니까 지금 벌써 뭐 1억 2천. 많이 봤어요. 벌써. 1억 2천. 근데 그렇게 질러대는 싸이가 용비어천가를 불렀겠는가 이렇게 되니 알랑가 몰라 왜 박근혜야 하는지라는 부분은 근데 또 사실 또 이런 또 생각도 들어요. 이제 좀 이따 좀 얘기하겠는데 2009년에는 클린턴이 갔어요. 네, 클린턴 클린턴이 대통령이. 근데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간다. 이렇게 되면 왜 박근혜야 하는지 라는 건데 이 정세 인식을 과연 싸이가 했을 건가? 이런 정도를만 한다 그러면 싸이가 그렇죠. 보통 싸이가 아닌데 물론 보통 싸이가 아니지만 거기까지 이 정도일까? 이건 쉽지 않은 분석이에요. 2009년과 2013년을 비교해서 그때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했는데 지금은 왜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해야 하는지, 왜 박근혜여야 하는지 라는 것을 만약에 통찰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싸이지. 평가합니다. 나는 그러면 싸이 평가한다. 우리 한번 불러서 인터뷰도 해야 돼. 그대로?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용비어천가하고 이 정도 정세 인식의 중간쯤. 그러니까 알랑가 몰라 박근혜야 하는지 하는 정도. 그러니까 박근혜 이름이 들어가면서 알랑가 몰라. 그러니까 정말 그 민심을 알랑가 몰라. 뭐 또는 좀 전쟁 정세인데 정말 이거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 알랑가 몰라. 또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원래 또 청와대 들어가면 구중궁궐이라 네네. 정말 그 민심이라든지 국내에 돌아가는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랑가 몰라. 뭐 이런 그렇죠. 다양한 의미를 좀 원래 이거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로 분석해서 안 해요. 예술가들은 작사는 맞습니다. 싸이가 했죠. 근데 네, 고도로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으로 해요. 이거 괜찮다 하면 감으로 하는 거고 평론가나 우리 같은 분석가가 나중에 해석하는 건데 그 해석을 이렇게 봤을 때는 하여튼 그 박근혜에 대한 그 비판 혼란이 좀 있다. 혼란이 있다. 좀 알랑가 몰라 하면서 혼란이 있다. 이건 다양하게 좀 해석되겠지만 뭐 마리아 그것도 뭐 그냥 뭐 마리아라 그러면 그렇죠. 이를테면 마리아, 이번에 왔던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하고 캐리 국무장관은 신사죠. 젠틀맨이지. 네, 인터내셔널 젠틀맨이야. 국제 신사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I'm a mother, father, gentleman이라는 거는
유아 mother, father, gentleman 네. 두 사람을 네. 염두에 두고 한 복수라서. 거냐. 이건 또 너무 또 고도의 분석. 또 우리 싸이가 또 여기까지 보고 이거 라스무센과 그렇죠. 이 논란이 근데 좀 생깁니다, 지금 라스무센하고 그 누구예요? 캐리. 라스무센 11일 날 오고 네네. 캐리는 12일 날 왔는데 사실은 나토 사무총장은 조연이고 네네. 캐리가 주연이죠. 국무장관이. 우리 코리아 문제는 역시 미국이니까. 야, 근데 이 너무 내 눈높이로 보는 거야. 우리 눈높이로 보는 거 아니야.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2009년에 그 두 여기자가 이제 두만강 넘어오면서 아. 이제 빌 클린턴이 방북하고 이게 이제 우리 코리아 반도 이제 긴장이 완화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번에 이제 존 캐리 미 국무장관 방문하고 이제 나토 사무총장 라스무센 사무총장이 오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요게 이제 지금 관건인데요. 네.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저는 나 싸이 얘기 다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또 말을 바로 진도 나가버리네. 근데 싸이 얘기만 하면 한 30분 될 것 같아. 나중에 편집으로 그러니까요. 대가 잘릴 싸이가 것 같은데. 지금 음악 방송도 아닌데 지금 네, 싸이 얘기를 근데 그 얘기가 맞아요. 지금 그 얘기는 잘 중간에 좀 정리를 해줬고, 근데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그게 이제 그냥 뭐 막연한 해석이 아니고 그게 국제 신사들이에요. 젠틀 복수면 젠틀먼 뭐 이렇게 네. 되겠죠. 근데 묘하게 좀 겹쳐가지고 근데 이제 왜 제가 얘기를 다 안 했냐면 두 신사와 한 네네 여사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뭐 그렇죠. 여사라고 레이디 숙녀 이러긴 좀 그렇고 원래는 신사와 숙녀가 대꾸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two gentlemen and single lady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single lady. one lady보다는 single lady가 네, 싱글 레이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또 번역을 두 유부남과 한 독신녀 이러면 그거는 좀 너무 거시기 한 것 같고 네, 근데 그러니까 두 신사와 네네 독신녀 이 정도 섞어주면 그러니까 대꾸적으로 보면 두 신사와 한 숙녀 이래야 돼요. 네. 근데 두 신사와 한 여사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근데 원래 독신녀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바람둥이와 뭐 한 독신녀 뭐 이래야 또 되는데 또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정리하면 두 신사와 한 독신녀 two gentlemen and single lady 이런 정도로 되는 해프닝이죠. 지금 이 13일 전후에 있었던 해프닝 그게 4.13 그 해프닝이라는 싸이 공연하고 묘하게 겹치는데 이건 우리의 해석이고 싸이가 이걸 다 의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공연 기획은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하여튼 훨씬 전부터 준비가 될 텐데 아마 라스무센이나 캐리의 방남을 남코리아 방문이 그때까지 확정이 돼서 보도가 됐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좀 지나친 추측일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겹쳐서 국내 지금 코리아 좀 상황을 싸이에게 좀 빗대서 한다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 정도 하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말 나온 김에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하면 이제 완전 대꾸적이에요. 2009년에는 그때도 이제 4월 5일 날 이 4월 5일이죠. 우리 정 실장님 4월 5일 맞죠? 그때 그 광명성 2호기 은하 2호기 발사하는 거. 그래서 마이크 좀 갖다 대고 얘기하라고.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내가 이게 좀 완전 프로듀서까지 하고 있네. 2009년에 그 4월에 알면서도 내가 정 실장이 좀 이렇게 심심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4월 5일 날 이 광명성 2호기를 실은 은하 2호기를 발사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는가? 이것도 얘기하면 긴데 이제 뭐 전문 용어로 포브스라고 그래요. 위성 탄두.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뭐 지구 관측 장비도 실리지만 때로는 핵무기가 실려요. 핵은 네 종류가 있어요. 이제 네 차원 이제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 다음에 슈퍼 EMP탄이라고 초전자기파 핵탄입니다. 초전자기파 핵탄은 그 전자장치, 전기 전자장치를 다 마비시켜요. 미국 본토 위 500km에서 그게 터지면 슈퍼 EMP입니다. 슈퍼자가 붙은 게 터지면
모든 전기 전자장치가 다 나가고 군사 장비들도 다 나가요. 그럼 보통 EMP를 막는 장비가 있는데 슈퍼는 그걸 뚫어버려요. 그리고 1년 뒤에는 90%의 국민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전기 전자 끊어지니까 뭐 냉온방도 안 되고 자동차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금융거래도 끊어지고 그게 크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물물교환만 되든지 물물교환이라는 건 각자 갖고 있는 걸 교환하는 건데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카드 뭐 화폐만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약탈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또 총기를 또 총기 휴대하고 그러니까 서로 터는 거예요. 집에다 뭐 좀 가지고 있다는 소문 나면 그 집도 털러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이건 아비규환이죠. 그래서 그 지상 500km가 무서운데 작년 12월 12일 날 그 올린 위성이 500km 극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극궤도를 500km. 그러니까 노골적인 슈퍼 EMP 공격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건데 2009년 4월 5일 날도 유사한 난리가 난 거예요. 포브스라고 합니다. ICBM 대륙간단도 미사일하고 SLBM 잠수함발 미사일이 있고 근데 그보다 더 한격 높은 게 포브스라고 위성 탄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 북이 미국과 모든 연락 채널을 끊었어요. 판문점 말할 것도 없고 뉴욕 제네바까지 다 끊으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니까 벙커에 들어갔다, 핵 벙커에 들어갔다 이렇게 됐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뭔가 그 감지한 게 뭐냐면 당시에 최고 사령관을 대리해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영어 표현만 알아가지고 김정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미국이 뭐 별걸 다 안다고 하지만 정보력이 참 이름도 모르고 그런 그 직전에 이쪽에서 그 비상수단을 쓴 게 두 여기자 미국의 소리 방송 두 여기자인데 코리아인하고 중국인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출신들이죠. 근데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은 그 클린턴 대통령의 시절에 그 부통령했던 엘고 유태인입니다. 엘고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 두 여기자가 갑자기 두만강을 넘어가요. 두 여기자가 두만강을 넘어가요. 두 여기자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그 북하고 미국 간에 뭔가 이제 그 물밑 교섭들이 진행이 돼요. 이제 채널이 가동되는 거죠. 그때 또 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그 실내 풀장 그 개원했다고 이렇게 가가지고 물밑을 쳐다보니까 뭐 물밑 교섭을 예우주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그 수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구사하는 데서 약간의 유머가 들어가요. 근데 그 유머는 자기 팀은 그 유머를 보면서 여유를 즐기고 상대 팀은 그 유머의 그 여유를 보면서 기가 질려요. 이렇게 쪽은 즐기고 저쪽은 질리는 거지. 이것도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두 여기자가 뭔가 메시지를 갖고 갔다. 그게 이제 뭐 이를 들면 오바마의 친서다. 뭐 또 유대자본의 뭐 메시지다. 뭐 또 어떻게든 해석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뒤로 8월 5일 날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제 두 여기자 석방을 위해서 이제 가고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94년에는 카터가 부인하고만 같이 갔죠. 근데 이번에 갈 때는 대거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주목할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이에요. 존 포데스트라고 이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도 UFO와 관련된 중요한 UFO 미확인 뭐 비행체와 관련된 중요한 단체의 대표인데 이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그 상당히 그 중요한 인물이 여러 가지 뭐 진보적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도 해서 책도 내 가지고 뭐 어디 국내에서도 출판되고 뭐 이랬는데 근데 역시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등등 데리고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0월 달에 이건 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키신저가 외교안보 협의회를 이끌고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 직전에 그 원자바오가 북을 갔다 와서 그 이제 그 요 외교안보 협의회하고 함께하는 행사에 와서 이제 연설도 하고 그래요. 그 연설에서 중요한 그 또
시를 하나 읊어요. 읊어요. 네, 그 맞습니다. 200의 시를 읊는데 그 한 동자가 살인문을 열어주고 이게 이제 김정은 당시 그 최고사령관 대리했던 만났다는 거죠. 네. 먼저 가서 방문하고. 어쨌든 근데 그때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 대변인격인 김양건 비서가 키신저하고 회담을 합니다. 네. 그리고 2달 뒤에 키신저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를 하는데 갑자기 또 맨 마지막 말에 뜬금없이 또 여기저가 두만강 넘어가는 것도 뜬금없지만 맨 마지막 말에 빈을 취하려면 빈을 취해라 라는 유명한 말을 인용을 해요. 네. 빈이죠, 빈. 오스트리아 네. 빈. 근데 그 뒤로 이제 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 그리고 오늘까지 정세가 이어졌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북이 남을 취하려면 취해라.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화답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걸 비공개 경로라고 그러죠. 클로즈 트랙. 거기에서 하나 또 저 한 거는 그 피터 프라이 박사라고 네네. 미국의 전 CIA. 네. 맞아요. CIA에서 활동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그 슈퍼 EMP의 최고 권위자로 불립니다. 네, 맞습니다. 뭐 최고 권위자예요. 뭐 청문회 하면 피터 프라이 박사 와서 연설하고 무엇보다도 연설이라면 청문회 와서 이제 발언하고 그런데 그 피터 프라이 박사는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두 여기자 들어가고 나서 클린턴 오기 전에 5월 달에 북이 핵시험을 한 두 번째 핵시험인데 네네. 그 슈퍼 EMP 실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차, 2차 다 슈퍼 EMP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2월 12일 날 한 핵시험이 원자탄 실험이겠어요? 원자탄보다 두 단계, 세 단계예요. 수소탄, 중성자탄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핵무기입니다. 수소탄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핵융합 기술을 응용한 건데 이거 잘못하면 지구가 절단나요.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고 그래서 이거는 위력은 큰데 실제로는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방사능들이 심해요. 원자탄 방사능이 심해가지고 또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상대를 모든 동서고금의 전쟁은 상대 영토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토를 가져오는 거예요. 영토를 가져오면 이제 사람도 가져오고 재산도 가져오고. 그래 영토를 많이 차지하면 이제 패권을 쥐고 뭐 이러는 건데. 근데 원자탄 방사능 뭐 이러면 뭘 가져오겠어요? 방사능 다 오염돼 있는데. 수소탄은 지구가 깨지고. 완전 폐허가 되니까. 그래서 그 변형 핵무기들이 이제 쓰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성자탄이죠. 사람만 이제 제거하는. 근데 그보다 더 위력적인 게 바로 모든 전기 전자장치를 끊어버리는. 요즘과 같이 그 통신이 중요하잖아요. 통신이 전쟁에서 통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통신 장비, 인터넷, 또 금융망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전기 전자장치 다 마비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그 슈퍼 EMP는 최고의 지금 핵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슈퍼 EMP와 관련해서는 피터 프라이 박사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러시아 사람들이 정보를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90년 초에 이제 소련하고 동구가 망했을 때 특히 소련과 동독에 가장 우수한 그 핵 미사일 과학자 기술자들이 대거 북으로 망명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 자연과학도들이 이 이제 변증법, 이 유물론과 변증법 사상이 확고하고 과학적 신념으로 갖고 있고 또 우직해요. 우직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과 선배들이 피땀으로 이렇게 개발해 놓은 그 첨단의 전략 무기들이 이거 자칫하면 미국이나 제국주의, 유럽 제국주의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거 다 가지고 가장 그럼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국가 어디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이 기술을 계승하고 혁신시키면서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어딨냐? 중국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조선이다, 북이다 해가지고 북으로 갑니다. 그리고 북 자체적으로도 수십 년간의 그 자립경제에 기초해서 개발해 온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북은 1989년에 핵융합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미사일이나 핵이나 이런 기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낸 거예요. 네네. 그걸 이제 그 기간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 또는 국방공업을 우선하자, 선군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네. 선군 정치하고 국방공업을 우선해서 발전시킨다. 그리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발전시킨. 예전엔 중공업을 우선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발전시킨 노선인데 국방공업 우선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발전시킨 노선으로 등등 이렇게 군력과 네. 그다음에 국방공업을 강조하는 시대하고 맞물려요. 그때 이제 그 북이 얘기하는 신묘한 또는 첨단의 무기들을 개발하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원자탄, 수소탄의 그 중성자탄을 넘어서서 슈퍼 EMP라는 무기와 초전자기파, 핵탄이라는 무기와 또 2009년 5월 달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를 하나 읊는데 그게 우리의 인공위성 하늘을 알고 우리의 철갑상은 바다로 나간다라고 할 때 그 인공위성은 특수위원 비행체, 철갑상은 특수위원 잠수함을 은유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그게 이제 노동신문 정론에 나왔는데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그 북미 또는 북과 유대자본 또는 제국주의 핵심 뭐 겉으로는 이제 미제국주의다. 미국과의 그 대결전에서 그 이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아까 같이 키신저다, 뭐 클린턴이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약속을 저쪽이 이행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수십 년간 그렇죠. 예. 네, 정전협정도 그런다고? 예, 정전협정 7월 27일 날 사인하고 바로 그 전혀 뭐, 네. 남미 남코리아하고 상호방위 조약 맺으면서 바로 부정했거든요. 그 60조 아니죠. 4조 60항에 그 위배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또 13항 리을목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전쟁 무기들에게 반입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바로 위반하고.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원래 제국주의 패권 국가들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요. 예. 사실 그 뭐예요? 이라크가 쿠웨이트 첫 번째 전쟁은 뭐냐? 이라크가 쿠웨이트 우리가 합병하겠다. 괜찮냐 그랬더니 미국 괜찮다. 그래서 했다가 괜찮긴 뭘 괜찮아. 바로 다국적 연합군 뿌려가지고 작살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 말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리비아 같은 경우는 뭐 했어요? 카다피. 그 뭐 자기 그 이제 전략 무기 개발 안 하면 놔두겠다 하더니 놔뒀죠. 나중에 정육점의 시체로. 정육점의 시체로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잘 아는 북은 미국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그거를 이제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월달에 특수위원 비행체, 특수위원 잠수함. 거기에 이제 다른 거는 다 있는데 그 상온 핵융합 기술이에요. 독특한 열핵 반응 장치를 개발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것만 이제 그것을 이제 북이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비행체 잠수함 거기에서 발사되는 그 무기 이것을 쥐고 하는 거죠. 그 증거로 2010년이죠. 정 실장 2010년 11월 8일 맞죠? LA 앞바다에서 그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걸 이제 수백만이 봤는데 그게 바로 갑자기 뭐냐 막 바로 그냥 바다에서 뭐가 하나 푹 영상으로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인천 앞바다, 부산 앞바다에서 미사일 쏘고 그러지 않잖아요. 잠수함이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지금 미국 LA 앞바다까지 가서 미사일 쏠 수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잖아요. 쿠바가 하겠어요. 베트남에 없어요. 쿠바 베트남은 없을 것 같고, 뭐 러시아나 중국이 그러진 않고 이건 코리아가 한 거죠. 북코리아가.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15일이죠. 그 UFO 러시아 유성 2월 15일 2월 15일 날 유성을 깨는 착한 UFO 착한 UFO 근데 UFO가 2009년 5월 이후로 실전 배치 됐다라고 했던 그 이후로 UFO가 전 세계에 수많이 등장을 해요. 그 사진이나 영상 잡힌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로 그 러시아에서도 좀 입증이 되고 아까 존 포데스터가 그 전문가인데 그 친구가 방북했던 것도 자, 그 정도 하죠. 그래서 정리하면 2009년 3월에 그 두 여기자가 도망강을 넘어 그 입북을 하고
그해 8월 5일 날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방북을 했다면 네. 2013년 4월에는 두 남 관료, 사무총장, 국무장관 이런 두 남 관료가 남코리아에 남코리아 그러니까 두만강을 넘어가니고 여기는 비행기를 타고 남코리아에 방문해서 네. 남코리아를 방문해서 저기 북코리아를 국경을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두만강을 넘어 입경했다면 여기는 비행기를 타고 방남을 한 거죠. 방남을 해. 영화입니다. 영화. 예, 그렇죠. 주연 존 캐리, 조연 라스무센 이렇게 되는 거. 라스무센 앞에 그 쭉 긴 말은 생략하는군요. 존 캐리라고 그랬으면 거기도 앞에 뭐가 달려야 되죠. 그거 좀 나도 기억 못해 그거 너무 길어서. 라스무센 뭐였더라? 라스무센 이름도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에 방북하는 건 누구냐 이런 거죠. 요거는 제가 보기엔 대구적으로 이거는 박근혜 현 대통령이에요.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 방북이에요. 근데 요 방북은 미국 비준이 있어야 돼요. 남코리아는 식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리하네. 방미 역시 기자답게 예리해요. 저희 5월 7일이에요. 5월 네, 7일 날 약속을 잡았는데 그래서 방미의 뭐 의제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네. 초점은 방북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싶고 그게 바로 이제 뉴욕 채널에서 또는 제네바도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논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방북과 관련된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박근혜만 하느냐, 오바마도 하느냐. 오바마가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북미 남 이렇게 3자가 회동하느냐, 아니면 중국 시진핑까지 껴서 4자가 회동하느냐. 요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이라고 14선언의 내용이에요. 네. 이번에 캐리가 중국에 가서 미안합니다. 중국에 가서 9.19 공동성명을 강조했는데 국제적인 9.19 공동성명과 국내적인 14선언이 서로 조응해요. 궁합이 맞아요. 네네. 궁합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이제 그것도 아까 4월 12일 날 그때 묘하게 오바마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같이 회동하고 두 사람들이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고 역시 신사들인데 유머도 없이 심각한 얘기를 나눈 뒤에 반기문이 또 뜬금없이 CNN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말로 네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김정은 이 제1비서에게 최고사령관에 보내는 메시지를 뭐 대화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대화 얘기를 전부 지금 5명이 박근혜를 비롯해서 4명의 남자가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어제하고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외무성 대변인이나 국방위 정책국 조평통 대변인 해가지고 전부 대화 얘기를 했어요. 북은 조건을 달아서 했죠. 그 전에 최고사령부 며칠 전에 그 최고사령부 그 최후 통첩에도 마지막 항목은 첫 번째는 시위 행동, 첫 번째는 보복 행동, 두 번째는 시위 행동인데 세 번째가 대화예요, 대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화 얘기가 쭉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경제도 조금 안정되고 남코리아 환율도 좀 좋아지고 좀 이러는데 민감하게 그게 반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조율이 주체가 누구냐, 당사자가 누가 만나느냐, 박근혜만 가느냐, 오바마도 가느냐, 시진핑도 가느냐, 또는 뭐 어디서 만나느냐, 장소를 베이징에서 하느냐, 뭐 판문점에서 하느냐, 평양에서 하느냐 이런 거 다 나올 테고요. 의제도 나오죠.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과 남코리아의 안은 9.19와 14선언 같아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받을 겁니다. 이거 작년이면 받았어요. 작년이면 받았는데 네. 올해는 안 받습니다. 그 작년이고 그리고 문재인 네네. 대통령 당선돼서 뭐 올해 2월달에 특사로 파견되고 뭐 방북하고 이런 식으로 됐으면 되는데 네. 그리고 노무현을 계승한 문재인이니까 그 믿는데 진정성을 네네네. 박근혜 못 믿습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다 철저히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14선언을 백지화 무효화시켰는데 그걸 계승한 그 정권 계승한 박근혜 정권 부교 절대 못 믿죠. 그리고 9.19 공동성명이 5년입니다. 2005년이죠. 2005년인데 13년 아니에요. 8년 동안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네, 예, 전혀 9.19 공동성명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을 치닫는 예. 반대 상황이 되고 예, 뭐 있는데. 그때는 부시 정권 시절에 합의된 거를 네. 클린턴 그러니까 공화당 정권 호전적이나 상대적으로 그런 정권에서 합의된 거. 부시 하면 유명하잖아요. 조지고 네. 부시고 하는 그 조지 부시. 근데 그 지금 이 뭐예요 지금 오바마 정권 4년 지나서 재임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했어요. 오바마 네. 사실은 저 뭐 이라크 전쟁도 뭐 하면서 뭐 아프간 전쟁 유지하면서 리비아 깨고 지금 시리아 벌리고 있고 오히려 전쟁은 더 넓히고 있는 게 오바마인데 네. 그 뭐 어떻게 믿겠어요.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9.19 또는 9.19 14 정도 수준에서는 북이 안 받는다. 지금 북은 최저선이 뭐냐면 북미 평화조약, 북남 연방제 이게 최저선이고 그거 안 되면 그냥 전쟁 벌리겠다는 거예요. 이른바 조국 통일 대전. 전쟁 벌리겠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라고 3월 30일 날 북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특별 성명으로 전시 상황이라고 네네. 얘기했고 전시 상황에 준해서 그 처리된 게 바로 개성공단이에요. 네. 개성공단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미군이 개입하느냐 지금 나토까지 와서 자기들도 개입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미군이 개입한다고 할 때는 전략 무기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자정 넘어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전략 로켓군 긴급회의 지휘관들의 긴급회의를 열어서 그 회의하는 그 공간도 공개한 거 아니에요? 최고사령부 미 본토 타격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네 사진도 하나 나왔던데.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얘기하면 또 긴데 그래 어쨌든 그거는 여차하면은 북미 전면전 핵전을 벌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타격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죠. 네네. 그게 바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라고 하는 건데 소형화는 이제 아메리슘 핵탄을 미사일이라든지 이 포탄에다 실으면 그 자체가 소형 전술 핵무기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노동신문 정론에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경량화 이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멀리 날아가고 무엇보다도 이 다종화라는 게 무서운데 ICBM, SLBM, 포브스 아까 얘기했죠. 대륙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다음에 위성탄도 이런 종류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특수위험 비행체, 특수위험 잠수함 빼더라도. 그러니까 북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대단하죠. 그걸 60년간 준비했고 특히 소련 동구 무너진 이후 20년간 집중적으로 준비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북의 국방력을 강화한 거고 그리고 또 북은 전국이 지하 300m 요새화돼 있어요. 서로 핵무기 터트리고 EMP탄 터트리고 그러면 지구상에 살아남는 그 나라는 북밖에 없어요. 그거 알아요. 유대자본도 알고 제국주의 핵심, 미제 핵심들 다 알아요. 그래서 또 자기들 또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데 굳이 전면 핵전으로 서로 상호 파괴하는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진행되는 안들을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안은 미군 나토 개입해서 북하고 제국주의 총체주의자는 미국 제국주의, 유럽 제국주의, 유대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미제국주의, 유럽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와의 전면 핵전 이게 이란이고 북이 생각하는 거. 이 안은 미군 나토 개입 안 하는 조국 통일 대전.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 전쟁이 아닌 대화로 하는 북미 평화조약 북남 연방제. 네 번째가 지금 미국과 남코리아가 구상하고 있는 9.19 공동성명 14선언. 이건데 북은 세 번째까지가 최저선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를 주장하면 두 번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은 이란은 북이든 뭐 제국주의든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거고 2안 아니면 3안은 북이 생각하는 거고 미국과 남코리아는 4안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 2, 3안을 주장하는 북과 4안을 주장하는 미국, 남 이렇게 해서 절충하면 아마 3안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 3안과 4안의 절충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높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는 공통점이 없는데 그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해협력이라는 거거든요. 마치 비유하면 서울에서 광주 가는 길하고 부산 가는 길이 있을 때 대전까지는 같이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게 바로
화해 협력 단계예요. 그게 낮은 6.15 공동선언에서 나온 화해 협력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는 뭐 이럴 땐 광주 가고, 네네. 그러니까 높은 단계 연방제는 광주 가고, 음. 뭐 연합제는 뭐 부산 간다면 제가 네. 지역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네. 저는 충남 사람입니다. 근데 음. 대전까지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연합제 공통점이라고 하는 그 화해 협력 단계 이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6.15 공동선언에 명문화 시킴으로써 6.15 공동선언이 단순히 원칙만이 아니라 방도, 그러니까 통일로 가는 길을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정표라는 이정표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 조국 통일 이정표다. 그게 왜냐하면 일단 대전까지는 같이 가자. 이걸 합의한 네네.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안과 사안의 어떤 절충 지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이러한 형국입니다. 이런 형국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5월 7일 이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고사령부가 보복행동, 시위행동이라고 그랬는데 보복 전투, 시위 전투에 들어간다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미군이나 남코리아군도 우리는 행동에 불과한 거고 너희들이 지금 태양절의 즈음에서 여기 최고존엄, 김정일 제1비서의 뭐 화형식 이런 거 했잖아요. 여기 남측의 그 반북 구구단체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독수리 연습하고 있지 않느냐. 키리졸브 뭐 B52 전략 핵폭격기, B2 그 스텔스 전략 핵폭격기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게 맞대응하는 시위 행동을 하겠다. 이거는 그러나 전투는 아니다. 그러니까 보복하고 시위하겠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보복 시위는 좀 공개적인 거고 비공개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행동이지 전투는 아니고 행동이니까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우리도 아직까지는 전쟁은 좀 더 지켜보고 있다. 전쟁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살상당하고 엄청난 재산이 그 파괴되는 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최선이고 또 실제로 이 수준이 높은 이 뭡니까? 최상책, 병법의 최상책이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북도 그 전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참고 다시 말하면 그 오바마 박근혜 오바마 정상회담을 보겠다 이런 거죠. 그러나 그 3주 앞으로 3주 동안 손 팔짱 끼고 쳐다볼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 게 바로 보복행동, 시위행동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화의 전제 조건을 강조하는 거죠. 북도 대화를 원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뭐냐면 베트남전에서 그 호지민이 얘기한 유명한 3대 전선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군사전선, 하나는 외교전선, 하나는 국제전선, 국제연대, 여론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그 뭐 통신사다, AP, 뭐 로이터 연합, 뭐 AFP를 비롯해서 뭐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가지고 뭐 전 타임지, 더 타임즈 모든 그 매체들, 그러니까 통신사, 신문사, 뭐 CBS, ABS, 방송국, 그다음에 영화사, 를 비롯한 이 모든 거의 중요한 매체들은 다 유대 자본이 쥐고 있어요. 뭐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제국주의자들이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구체적인 유대 자본이라는 것은 유대 자본을 비롯한 초국적 자본, 제국주의 세력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일반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오니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 또는 제국주의 핵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보다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어쨌든 이들이 그 언론을 가지고 전 세계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지금 북을 최대한 고립시키고 있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제국주의에 맞서는 세력들은 여론으로 고립되는데 이걸 이제 그 돌파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이 지금 대화 조건을 내건 거를 이렇게 쭉 보면 하여튼 최대한 양보한 거예요. 북의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그 계속 남측에서 반북 구구 행태들이 벌어지고 박근혜 정권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계속 그 민족 공조 대신 동맹과의 공조만 강화하고 이렇게 되면 북은 전쟁 명분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충분히 했다. 이렇게까지 양보했다. 그래도 역시 이랬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간단한 거예요. 지금 북의 얘기는 뭐냐 반북 적대 행위를 중단해라. 미국과 남코리아가 북코리아하고 뭐 하려면
반복 적대행위, 대화를 하려면 반복 적대행위를 중단하. 대결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손을 내밀면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냐. 이런 얘기니까 너무나 상식적이고 네, 합리적인 맞습니다.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거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으면 당연히 북은 전쟁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그 정상회담까지는 전쟁이 네. 일어나지 않지만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전쟁이냐 대화냐를 북이 최종 결심할 거다 봅니다. 왜냐하면 네. 60돌 정전협정 60돌 7월 27일 전에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게 결심이에요. 음. 예, 그게 결심이야. 그래서 그거를 그 결심이 표현되지 못하면 성과를 맺지 못하면 북의 최고 지도부는 심각한 권위가 실추돼요. 권위가 네. 심각히 실추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드시 합니다. 이거 여기서 뭐 연례적인 전쟁 연습에 북이 또 반발하고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냥 의례적으로 서로 치고받고 기싸움하는 건데 이거 아닙니다. 올해는 이거 아니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미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네. 그만한 또 수단들을 마련한 북이 올해는 정전협정 60돌 공화국 창건 65돌이라고 하는 네네. 이 계기에서 더 이상 여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네. 매년 그 북을 그 위협하는 그 북침 핵공격, 네네. 그 합동 군사 연습 이런 거 뿌리 뽑겠다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은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2안 아니면 3안, 네. 미군 나토 개입 없는 조국 통일자전 아니면 북미 평화조약과 북남 연방제 이 두 가지 아니면은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5월 7일 그 정상회담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가 좀 길었죠? 아닙니다. 네. 아 그래. 역시 자세가 좋아. 우리 네, 우리 정 실장님 역시 아, 자세가 좋습니다. 자, 뭐 그냥 얘기 다 해버렸네 오늘 할 얘기. 네. 얘기를 너무 잘해서 이렇게 침묵이 흐르나? 정말. 프랑스에서는 이게 천사가 지나간다 그러는데 팟캐스트는 끊임없이 짓거려야 되는 이런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첫 녹음이라 아마 뭐 또 좀 그 어색한 것도 있고 이 이제 목표 수단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전략 전술 이론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구소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란 2안, 3안, 4안이라고 북이 이란은 북과 제국주의가 서로 원치 않고 2, 3안은 이제 북이 원하는 거고 4안은 이제 미국과 남이 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했고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인데 수단으로서는 북이 가지고 있는 이제 수단을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아까 그 호지민은 이제 세 가지 전선이라고 그랬는데 북은 이제 그 군대와 인민 그래요. 네. 그 이제 무력과 이제 민족의 힘인데 과학적 용어로는 이제 혁명 무력과 민족 통일 전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혁명 무력이 군력이죠. 그럼 군대의 힘과 이제 무장력, 군이란 사람과 이제 무기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사람 얘기는 그만하고 사람 얘기는 좀 생략하고 무기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ICBM, SLBM, 포브스를 가지고 있고, 재래식 무기도 최상입니다. 남측에서 북에 대해서 지금 폄하하는 북의 군사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얘기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그거 믿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네. 실제로 김관진이 실토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 전쟁이 일어나면 미 본토 무력까지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 그 얘기 뭐냐면 남코리아에 있는 그 미군과 남코리아 군대,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 군대, 괌도 이거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미국 본토 무력 동원하겠다는 거고 네. 나토가 또 3월 말부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토부 사무총장이 미군하고 북이 전쟁하면 나토도 개입한다. 그 얘기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이 또 박람회에서 입증시켜준 게 뭐냐면 미군 본토 무력 가지고 안 된다. 그렇죠. 나토 무력까지 동원된다는 거야. 나토 무력이 한 절반쯤 되나요? 뭐 그렇게 쉽게 본다면 그러니까 나토에 이제 미군과 이제 뭐 유럽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이제 그쪽 나토를 상대한다면 북과 이란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은
지금 현재 세계 판도는 뭡니까? 극동에서의 북과 중동에서의 그 이란이 제국주의에 맞서서 무장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반제 전선에 군사 전선이 있고 음. 또 이제 대중투쟁 전선이 있는데 그 군사 전선은 북과 이란이 맡고 있는 거고 대중투쟁 전선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사회주의 나라든 이 제3세계 국가든 또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의 진보 운동들이죠. 진보 운동 또 반전, 반미, 반제, 평화 운동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러면 가장 폭넓게 이루어지는 게 뭐 세계사회 포럼, 뭐 세계화, 네. 또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대중투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월스트리트에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의 운동이라든지 99%의 이런 점거 운동이라든지 또 유럽에서의 이제 노동운동 뭐 그리스 뭐 포르투갈에서 뭐 노동자들의 그 파업과 시위 행동이라 이런 것들이 다 반제 넓은 의미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인데 결정적인 게 역시 무장투쟁이죠. 네. 어쨌든 그 이런 얘기 속에서 북이 갖고 있는 군사력에 대해서 두려움이죠. 나토도 나서고 미국 본토부여까지 동원하겠다고 하고 네. 이런 속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민족통일전선을 중시해요. 북은 60년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북역량, 남역량 그리고 국제역량 이렇게 봤어요. 네. 근데 이게 김일성 주석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국제 역량, 소련 동구 무너진 뒤에 국제사회주의 역량이 그렇게 되니까 또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 국제 역량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북과 남 해외 우리 민족 역량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외 동포가 한 1,000만 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90년대 범민련이라든지 네, 또 범민련. 2000년대 6.15 공동위원회라든지 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북은 물론 국제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은데 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자체 힘으로 한다. 이게 바로 북에서 키운 혁명 무력과 북과 남 해외의 민족 통일 전선 역량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겠다. 그 군사력과 민족적 단결력을 가지고 네. 이기겠다라는 게 이제 북의 전략이에요. 이제 그 수단이고요. 이제 그 수단에 이제 일환으로서 이제 남의 그 역량이 있는 거죠.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그런 역량이 있는 거죠. 당이기도 하고 단체이기도 하고 전선이기도 하고. 이제 뭐 당이 좀 분열되고 진보정당이 좀 분열되고 단체들도 지금 좀 취약하고 민주노총이 좀 대열이 지금 아직 정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전선도 한국 진보연대에는 진보 세력이 일부 노동 세력이 또 안 들어가고 또 민중의힘은 좀 낮은 수준이고 민주노총이 지금 제대로 힘을 못 쓰는 한 그런데 그 고무적인 거는 그 가장 폭넓은 전쟁 반대 평화 실천 공동행동 맞죠? 평화 행동. 그러니까 이제 뭐 반전 평화 행동 뭐 이렇게도 하고 또 공동행동을 하는데 이게 결성이 된 게 이제 고무적인 일이에요. 아직 그 대중 동원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는 않지만 메이데이를 좀 기점으로 해서 노동운동, 노동연대운동과 반전운동, 반전 평화운동이 결합한다면 폭발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과 같은 그 친미적이고 그 반민중적인 친미 독재 정권으로는 또 그리고 반통일적인 그러니까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이고 반통일적인 정권으로는 안 된다. 민족적인 자주적인 그리고 민중적인 민주적인 그리고 통일지향적인 그러니까 자주적 민주정부 또는 진보적 민주적 통일지향적인 자주적 민주정부와 진보적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만이 코리아 반도의 전쟁 위기가 근원적으로 해소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정부 들어서는 것에 결정적인 건 당도 있고 단체도 있지만 전선이에요. 전선이 정부로 전환되는 건데 그런 가장 폭넓은 전선체가 지금 출범했다는 게 고무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여를 정비하는 데서 중요한 조직 역량이 갖춰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 여론도 중시합니다.
북이 그 뭐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은 또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든 굉장히 신경 써서 오랫동안 국제연대 역량을 키워왔고요. 뭐 그중에 이제 중동도 있고 뭐 쿠바도 있고 최근에 네.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혈맹이에요. 그렇죠. 네. 중국은 바로 20세기 초에 같이 일본하고 맞서 싸웠고 네. 또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의 모태통의 공산당에 대립돼 있는 게 장개석의 국민당 아니에요? 그 배후 조정 미국이 했잖아요. 제국주의의 조차지 수준으로 반식민주로 떨어졌던 게 20세기 초반 아닙니까? 중국의 현실이. 네. 중국 그거 다 역사로 알고 있는 거고. 또 미국이 일본이나 남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를 언젠가 공격하려고 하고 네네. 또 물리적으로 공격하기 이전에 스스로 무너지도록 뭐 이를테면 뭐 인권 문제다, 뭐 파륜공 문제다, 티벳 문제다 이러면서 내부 와해 전략 그거 예전에 소련한테 써먹어서 성공했잖아요. 네. 예. 무엇보다도 그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이 홍콩이 반환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중국에 대거 들어가가지고 중국의 자본주의가 급속히 진전되고 당이라든지 정부의 그 상당수가 부패해서 네네. 이건 뭐 사회주의 정부라고 사회주의 정당, 사회주의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이를테면 북과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철저하게 반미 반제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하고 손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동북아에서의 그 이 구도는 미국, 일본, 남과 그 북과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네.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아의 극동사령부가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에.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최고 세령관인 대통령만 들어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초청돼서 거길 들어갔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실질적으로는 북과 러시아, 중국과의 그 혈맹 관계, 동맹 관계는 건재하다. 이런 거 역시 오판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북이 미국 본토에 EMP 터뜨렸다. 슈퍼 EMP 터뜨리면 미국은 뭐 그거 없겠어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평양 위에서 터뜨린다. 그럼 네. 베이징, 상해, 블라디보스톡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이해했죠? 네네.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그 북이 뭐 유럽 위에 떨어뜨렸다. 네. 그러면 미국하고 유럽은 북에도 보복하지만 바로 하는 게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에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과 미국과 유럽이 다 망했어. 중국과 러시아가 건재해. 세계 패권 국가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자칫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여러 가지 발언하고 행동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칫하면 여태까지 그러니까 북이 미국하고 맞서서 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걸 의지가 있다. 의지와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도 굉장히 그 우려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네. 그러나 어쨌든 싸우게 된다면 사회주의 국가였고 지금 또 어쨌든 미국과 오랫동안 싸웠죠. 수십 년간. 러시아도 썩어도 준치라고 러시아는 러시아인 거예요. 중국은 어쨌든 명색이 사회주의 국가고 제국주의 농락당했던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게 되면 당연히 그쪽 중국과 러시아도 북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네네. 이를테면 뭐 대만, 중국이 이 양안 통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통합하려고 그러는데 대만이 하나로 통일되는 데서 그 방해하는 게 다 미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조어도 분쟁이라든지 뭐 쿠릴열도 분쟁이라든지 다 일본어가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것도 미국이잖아요. 아베라는 극우 정권 출범, 박근혜라는 역시 또 반북 정권 출범이 그게 미국의 의도가 없이 가능한 겁니까? 다 보고 있는 거죠. 네네. 다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언론의 통제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그 속내가 드러나는 그런 보도들을 접하기 어려운 거고 또 중국과 러시아도 예술적으로 표현하느라고 그런 것이지 막판으로 가면 본질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국제적인 역량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보면, 방법은 이제 결국 이제 그 무장투쟁, 전쟁과 대중투쟁, 이제 시위 이런 거죠. 요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전민항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뭐 6월항쟁 물론 무장투쟁 없는 전민항쟁이었고, 음. 그 다음에 우리 1945년 그 8월에 진행됐던 이제 만주로부터의 그 무장투쟁과 국내 민중들의 봉기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전민항쟁인데 네네. 그것을 지금 북이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를테면 북에 뭐 평양에서 뭐 100만 명이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 구호는 미제 침략자들에게 철퇴를 내리자 이런 거고 음. 남은 그 광화문 앞에서 100명이 시위하잖아요. 네. 대화하라. 네. 특사 파견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북은 미제 침략자들의 철퇴를 이렇게 한 100만 명이 할 때 남은 이제 광화문 앞에서 100명이 특사 보내라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역량, 대중 역량의 차이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북의 그걸 혁명 기지론이라고 합니다. 북의 혁명 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압도적 역량이 북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의 상황이나 또 네. 외국의 상황과 상관없이 북은 얼마든지 자체 힘으로 전쟁 또는 항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그 오바마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박근혜 정권이 네네.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 목표, 수단, 방법. 어떤 그 의도에서 또 어떤 힘으로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지 또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싸이의 얘기를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알랑가 몰라 박근혜. 왜 박근혜야 하는지. 지금 이게 그래도 참 기회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박근혜 그 대통령에게 그 주도권이 온 거예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정말 그 천재일우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담하게 지금은 북과 대화를 선언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별게 아니에요. 반북 적대행위, 그러니까 대결하지 않겠다라는 게 대화잖아요. 사실 대화라는 거는 대화라는 거는 대결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대결하면서 대화하겠다는 건 투트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대를 농락하는 거예요. 네. 한쪽에서 칼 들고 한쪽에 손 내미는 식이니까 그거는 상대가 받을 수가 없어. 특히 북같이 자주성이 강한 나라는요. 절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대결하지 않겠다. 반북 적대행위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제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사과하는 게 좀 자존심 상하면 반북 적대행위 절대 안 하겠다. 또 절대란 말이 강하면 반북 적대행위 안 하겠다. 라는 부분 확실하게 하고 이를테면 반북 극우 단체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통제하고 예를 들면 조중동이 뭐라고 하면 또 통제하고 네네. 새누리당 통제하고 이런 것만 확실하게 해도 그 달라지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여줄 때 북이 모르게 행동을 하면 북이 그건 또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유념하고 지금은 과감하게 북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선언하고 네. 대결 반북 적대행위 안 하겠다 하면서 필요한 조치들 취하고 그런 기조로 오바마를 만나고 근데 지금 미국도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여차하면 미국 본토까지 작살난 미국 본토라고 뭐 워싱턴하고 뉴욕인데 저기 동부 쪽에 그건 ICBM도 있지만 SLBM이나 포브스 지금 사정거리 안에서 언제든지 한 방에 날아갔어요. 거기 다 평지잖아요. 그렇죠. 슈퍼 EMP 공격이 완전히 무력한 거예요. LA 앞바다에서 날아간 그 미사일이 슈퍼 EMP 달고 500km에서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거 보여줬잖아요. 2010년 11월 8일에. 그리고 작년 12월 12일 날 올라간 위성 올해 2월 12일 날 그 시험한 거 그거거든요.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게 슈퍼 EMP고 그 설계체대로 딱 나왔다. 이거 입증한 거잖아요. 1, 2차는 슈퍼 EMP인데 그보다 몇 단계 떨어지는 원자탄 실험했겠어요? 그러니 지금 미국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원하지 않으니까 괜히 박근혜 그 미국 의정도 모르고 또 북의 그 전략이나 그 실력도 모른 채 그냥 뭐 계속 대결하면 뭐 미국이 도와주겠지 그러다가 뭡니까 그 갑신정변이 교훈이 일본 믿다가
3.1천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김옥균 김옥균. 중국 망명했다가 암살당했죠. 그렇죠? 외세 믿고 배신당한 경험이 동서고금에 수백 수천 수만 번이에요. 맞습니다. 예. 민족은 믿을 수 있어요. 민족 믿었다가 어떻게 해서 내가 죽음을 당했어. 네. 역사에 남는 거예요. 음. 민족은 믿어도 민족은 믿을 수 있고 민족은 믿어야 하고 그러다 혹시 뭐 잘못돼도 그건 역사에 남지만 외세를 믿으면 성공해도 역사에 그거는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신라가 당나라 끌어대서 고구려를 말망시켰어. 음. 어떻게 됐어요? 당나라 그 다음에 신라 먹으려고 했잖아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남은 세력하고 해서 이제 물리치긴 했는데 이런 거예요. 외세라는 거는. 네. 그런데 그건 성공했다고 해도 신라를 평가할 수 있어요? 지금 옛날 그 60년대 70년대나 통일신라 그러지. 지금 누가 그 통일신라라고 그래. 발해하고 신라 이건 남북시대고 네. 그 다음에 고구려 발해 그게 우리 민족의 기상을 보여주지. 통일신라 그 조그맣게 그렇잖아요. 그쵸? 예, 지금 뭐 다 뭐 대하 드라마니 뭐 해가지고 이제는 다 그거 교정돼. 고구려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통일했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온다고. 그럼 뭐야? 당나라 외세 끌어대서 제민족이. 그리고 고구려는 이를테면 왜구가 신라를 침범하고 그러면 고구려가 와서 도와주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책 많이 읽었다 그럽니다. 80년대 책도 많이 읽고 역사 인식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그 피해 교훈들을 잘 새겨서 동맹과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과의 공조를 선언할 때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산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근데 정말 알랑가 몰라. 잘했나? 한번 더 들어야겠네요. 알랑가 몰라. 젠틀맨. 박근혜 대통령 꼭 MP3 불법 다운로드 말고 꼭 사서 가지고 이제 비행기로 이동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저기 그랬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벼락 얘기 좀 해요. 벼락 얘기. 네. 왜 벼락맨인지. 그러게요. 벼락 얘기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때 네. 꼭 한번 들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예, 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거 수고했어요.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첫 시간 정말 정도 잘 들었어요. 어차피 편집에 대거 잘리거나 아예 안 나갈 수도 있는 방송. 저는 지금 그 우리 정 실장님 분량이 걱정돼서 왜? 정신적인. 오늘 뭐 잠깐 뭐 네. 원래 말 수가 팩트만 이제 말 수가 없는 말씀해 사람이고. 주시고 네. 하는데 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회자도 뭐 마찬가지. 아니 근데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존재감을 만들어. 아니야, 여러분들 다른 팟캐스트 봐도 이런 경우에 꼭 말을 많이 하는 게 그건 아니고. 자, 오늘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